이번 주 월요일 도시락 메뉴는 계란 샌드위치입니다. 샤워하는 동안 후다닥 계란을 삶아두고 계란을 으개는 동안 토스트기에 식빵을 구워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후추, 마요네즈, 치즈. 그럼 5분 만에 도시락 완성입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랑 들고 출근을 해요. 월요일엔 펍 고객님이 많았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 고객님도 계셨고요. 평생 해온 일을 관둔다는 건 어떤 기분일지 가늠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미용업을 그만둔다고 하면 저는 아마 우울증에 시달릴 거예요. 사명감이 깊은 업일수록 공허함이 클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에겐 슬픈 일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월요일엔 퇴근길에 비빔면을 만들어 먹었어요. 1인 미용실 오픈하고 1년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퇴근 후에 밥을 만들 기력조차 없었어요. 진짜 대충 먹었던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 짜투리 배달 음식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가 모든 재료가 섞여 있는 음식인데 취향이 없어지고 저를 아껴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 야채를 항상 냉장고에 구비해두고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대충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엔 너무 차려 먹어서 살이 쪘어요. 혼자서 라이프를 만들어 간다는 건 단순하게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혼자라도 괜찮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깊은 깨우침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양파랑 표고버섯, 쯔유, 올리브 오일, 맛술, 하이라이트는 한우 투풀, 무슨 살이었더라? 아무튼 남의 살. 단백질 베리 임포터트. 다행히 방금 밥 먹고 편집하는 거랑 고통스럽지는 않네요. 참고로 저는 채식 지향자입니다. 35세 이후 고기가 주는 영양소의 유익함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채식 지향자가 될 수 없었어요. 다들 그렇죠? 오히려 채식 식단할 때 살이 엄청 찐다는 그 사람 접니다. 야채만 먹으면 수시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바로 마시는 커피는 안 좋다 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가르쳐줬어요. 90분 후에 마시래요. 그래서 요즘엔 90분 뒤에 마시려고 노력해요. 화요일 아침이 제일 여유로운 편이에요. 화요일 아침에 집안일을 해요. 퇴근 후 바로 밥 먹을 수 있도록 포교버섯 밥을 만들어요. 깍두썰기로 해요. 예전에 요리하다 손을 많이 다쳐서 신경수술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요리할 때 칼을 조심히 다뤄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모두 조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려놓은 쌀 2컵, 쯔유, 들기름 2숟갈, 쌀 1컵에 쯔유 1숟갈, 맛술 2숟갈, 포교버섯 5컵 썩썩썩 섞어요. 밥 다 되면 10분 뜸들이고 꺼내요.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둬요. 당일 아침에 한 공기 먹고 총 4공기가 나온 듯해요. 유부초밥 할 때 사용하는 거랑 김자반이랑 넣어서 한입 주먹밥 만들 거예요. 싱거워서 추가. 월요일 저녁에 먹고 남은 고기까지 야무지게 챙겨요. 혼자서 밥 먹는 게 익숙해질 법한데 밥 친구 컨텐츠 올해 목표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기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면서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듯해요.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당연해진 현대사회. 패턴이 아니라면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런 압박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습관과 패턴들을 온전히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출근 전에 루이랑 교감을 시도해봅니다. 코코는 12살, 루이는 8살. 코코는 요즘 잇몸이 아픈 듯해요. 이사 전 병원을 데려가기엔 코코 심리적 부담이 클 것 같고 이사 후 병원을 가자니 시기를 놓칠까봐. 결론은 이사 전에 병원 한번 가고 치아를 뽑아야 한다면 이사 후에 하려고요.
애기들 영양제 먹이는 영상이 너무 귀여워서 122번 돌려봤어요. 매일매일 저에게 이렇게 선물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행운, 행복해져야 돼. 사로잡히지 않고 작은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와 태도, 진정성 있게 내 삶을 채워가는 태도가 되는 듯해요. 이제 진짜 본캐 일하러 갑니다. 걸어가려 했지만 너무 추워요. 알레르기 비염 폭발. 택시 기다리는 중 얼주코입니다. 택시 언제 오나. 여름 되면 또 차가운 바람이랑 색감이 그리워지겠죠? 일하는 이하쌤 모먼트입니다. 화요일 수업은 실제 모델웍을 지도하는 수업이에요. 고객이랑 한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 레벨에 맞게 챌린지를 주기도 하고 기술 습관부터 서비스 태도까지 코칭하는 수업이에요. 고객님도 헤어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살펴야 하고 학생분들도 수업 퀄리티에 만족하도록 티칭해야 하는 수업이거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모두 맞춰서 코칭 솔루션과 챌린지가 모두 달라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자아 성취, 그걸 초월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내가 이토록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고 평범한 나에게 이런 비중이 큰 역할을 부여된 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훈련생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배우고자 하는 집중하는 자세를 볼 때 강사 직업에 대한 가장 강한 동기부여가 돼요. 강사의 역할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인의 기술로 자립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 그 역할이 강사가 갖춰야 하는 자세인 듯해요. 개인의 생각은 경청해주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에선 권위적이고 정확한 커리큘럼,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고 배출된 인재들이 현재 사회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사회 조직원으로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특하고 대견해요. 사람은 생각외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사람은 내가 보고 판단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시간의 짧은 나의 교육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미용을 하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났을 때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저의 욕심. 일을 할 때도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살롱 일이든 강사 일이든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아이디어, 나와 함께 시공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표정, 느낌,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저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고 싶어요. 저의 예민함을 과거엔 고치려고 했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무례한 것처럼 예민한 나에게 넌 너무 예민해 하는 건 무례하다는 걸 작년에 깨우쳤어요. 그래서 저를 자책하고 계속 개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데미지가 더 크게 와닿고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어 했어요. 스스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스스로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생각의 근육도 필요해요.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 오만이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이 근사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고객을 만나는 미용업으로 저는 이렇게 세상을 만나고 철학을 배우는 것 같아요. 미용업은 기술 10%, 서비스 90%라고 해요. 서비스는 곧 상품에서 묻어나오는 결. 결이 예쁜 사람이 해주는 헤어스타일은 따뜻하고 배려가 깊어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로 돌아오면 좋을지 댓글 남겨주세요.